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서 다른 이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이슈 두 번째는요. 미국 이란 종전 협상 지연, 국내 증시 다시 흔들리나입니다. 앞서서도 잠시 다루긴 했지만 미국과 이란의 후속 협상이 좀 지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을 공습했고 벤스 부통령은 스위스 방문을 연기한 상황인데요. 시장이 평화에 대한 기대를 너무 빨리 반영한 걸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화증 차장님께서는 이제 다시 우리는 시장의 변동성을 좀 감안할 시기라고 보실까요? 그렇죠. 이번에 MOU 계약이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 거의 종결로 시장에서 좀 해석했던 것도 없지 않아 있었고, 맞아요. 그나마 지금 CNN에서는 이제 추가적인 공격은 하지 않겠다고 이제 동의를 했다고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워낙 사실 우리가 많이 이제 속았다 보니까 이제 이것도 사실 좀 더 봐야 되는 상황이고, 하필 또 오늘도 이제 미국이 휴장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주말 사이에 여러 좀 흐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폐쇄 부분이나 핵 협상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이제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유가나 국채 금리에 대한 변화가 사실 크지 않다는 점의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시장도 충분히 이제 휴전 쪽으로 가는 분위기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남은 게 우리가 7월 초쯤부터 당장 다음 주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겠지만은 이제 시장은 6월이 워낙 이제 여러 큰 이벤트가 지나갔잖아요. MSCI 리밸런싱 있었죠. BOJ 있었죠. 스페이스X 상장했죠. FOMC 끝났죠. 여러 빅 허들들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역시 펀더멘탈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실적 시즌으로 좀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점차적으로 그 이란과에 대한 상관관계가 조금은 이제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이미 외국인도 대부분 이제 리밸런싱이 거의 마무리되는 좀 시점이기 때문에 정말로 알짜배기를 살 수 있는 외국인들이 어디로 방향을 정할까, 그쪽으로 주목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실적 시즌도 다가오고 전쟁이 주는 내성도 좀 생겼기 때문에 이제 실적에 기반해서 우리가 종목을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최영재 PB님께서도 이렇게 조금 잡음이 들리더라도 크게 개의치 않아야 할까요? 아니면 변동성에 좀 대비를 해야 할까요? 개의치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하고요. 물론 변동성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중동 사태와 관련된 것들이 이미 서명이 진행이 됐고, 또 유가도 WTI의 경우에는 $80 밑으로 떨어진 만큼 유가가 이렇게 빠르게 급락을 하고 있다는 거는 물가 지수에 이제 점차 반영이 되면서 물가에 대한 우려도 조금 잡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또 미국에서 케빈 워시가 이번에 금리를 동결하기는 했지만 매파적인 발언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럼 일단은 미국 쪽에서는 좀 강력하게 보수적이게 얘기를 하고, 이 물가 지수나 이런 것들이 완화가 됐을 때 그때부터 이제 조금 비둘기파적으로 좀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표적인 측면들이 하반기에는 개선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도 살아나고 경제적인 측면도 좀 살아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 이슈는 그냥 작은 잡음으로 지나가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지금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사실 경제 상황을 계속해서 뒤흔들게 되면은 결국에는 표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고려를 했을 때 지금 약간 좀 센 척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경제적인 측면에서 완화를 시키려면은 좀 이제 힘을 좀 빼는 그런 모습들이 하반기에는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당시 때도 이런 상황들이 정말 많았었잖아요. 중국과의 갈등도 결국에는 1, 2년 동안 끌다가 막판에 협상을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간을 끄는 거가 문제지 결국에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거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 협상이 지연되는 부분들은 그냥 크게 우려감으로 지켜보기보다는 작은 잡음으로만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트럼프 대통령 그의 센 척 안에는 뭔가 불안함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너무 의식하지 말자,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고 두 분 모두 공통된 의견을 보여주셨고,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건 반도체주가 아닐까 싶어요. 간밤 뉴욕 증시에서도 반도체주 중심으로 아주 그린라이트가 뿜뿜한 그런 하루이기도 했는데, 오늘 반도체 투톱도 장 초반에 좀 강한 흐름을 보이기도 했잖아요. 앞으로도 이 반도체주의 쏠림 현상이 계속될 수 있을지 이화진 차장님께서는 쏠림 현상 쪽에 좀 무게를 더 두시나요? 사실 오늘도 SK 하이닉스 상승에 따라서 PER이 700까지 이제 올라왔었던 거고,
뭐 당장 뭐 다음 주 아까 마이크론 실적 발표도 있을 거고 아마 ADR 관련 상장 그 일정도 아마 공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단기적으로 빠르게 올랐죠. 많이 올랐다기보다 빠르게 올랐죠. 왜냐하면은 천천히만 가도 사실 뭐 400, 500만 원도 갈 수 있는 여력도 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도 50만 원 여력이 있지만은 이게 속도가 너무 빠르게 되면 그만큼 하방에 대한 불안 요소도 더 크다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조그마한 작은 그 노이즈 하나도 이제 크게 빠지죠. 사실 오늘 삼성전자 보더라도 갑자기 3%까지 쪽 빠졌죠. 네. 그만큼 여러 레버리지 물량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변동성이 좀 크다라고 보이고 있고 마이크론 실적 발표도 뭐 결국에는 지금 시장의 주목도가 굉장히 크죠. 근데 그만큼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기대감이 크죠. 가격 상승률도 계속 많이 올라왔고 결국엔 총 매출 이익률도 이번에 82에서 85%까지 가이던스를 제시했습니다. 근데 그때 주가가 빠졌어요. 2월 달에 그때 실적 발표한 이후에 빠졌어요. 왜 나왔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는 그런 시장에서 의견도 있었고 네. 가격에 대한 피크화된 우려도 시장에서 반영이 되어 왔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이제 뚫어버리게 되면 그러면 정말로 반도체는 역대급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또 해석할 수가 있는 좀 상황이라서 그리고 ADR 상장도 워낙 이제 시장에서 나왔던 노출도가 있는 상황이고 좀 단기적인 세롤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저는 조금은 이제는 중장기적인 접근을 하되 이제는 당장의 매수는 조금은 이제 지켜보면서 대응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주 여전히 좀 견조하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이제 경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을 내주셨는데 최영재 PB님께서는 인텔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인텔을 정말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잖아요. 이에 따라서 이제 미국의 자국 기업을 이렇게 밀어주다 보니까 파운드리 고객을 두고서는 삼성전자와 이제 경쟁을 해야 할 텐데 삼전 닉스에 타격을 입히진 않을지도 걱정이 되고 아니면 차라리 우리는 시선을 좀 돌려서 인텔 과 관련된 종목들을 좀 봐야 하나 싶기도 하거든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실까요? 저는 뭐 파운드리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뭐 점유율에 있어서 타격을 주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인텔이 어떻게 보면은 정부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지원을 하는 만큼 우리나라 쪽에서 관련된 인텔 관련된 테마주들이 조금 빠르게 순환매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과거에 이제 바이든 전 대통령 때만 봐도 친환경 정책을 시행을 함에 따라서 테슬라가 굉장히 강하게 또 올라갔었고 보조금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지원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테슬라 테마주들이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결국에는 미국 정부 쪽에서 강력하게 지원하는 기업들 위주로 우리나라도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좀 부각이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어서 지금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수급 쏠림 현상이 지속이 되고 있는 거는 맞지만 계속 보면은 이제 주마다 약간 흐름들이 달라지더라고요. 쏠림 현상이 나왔다가 그 다음 주는 빠지면서 다른 종목들 위주로 순환매가 돌고 이런 현상들이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순환매 도는 종목들을 본다라고 했을 때 인텔과 관련된 종목들을 같이 눈여겨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세 종목을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네. 대표적으로 인텍플러스라는 종목이 있고요. 반도체 외관 장비 업체입니다. 근데 인텔하고 같이 이제 계약 관계가 맺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테마주로서 좀 언급이 되고 있고 요즘에 또 강했던 테크윙 이 종목 굉장히 강했었잖아요. 이제 반도체 테스트 핸들러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대표적인 반도체 3사하고도 엮여져 있고 인텔하고도 같이 엮여져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가 추세도 좋은 만큼 테마주로서 다시 한번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레이저셀도 이제 관련된 기업으로서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면 레이저 장비로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인텔하고 같이 이제 계약을 맺었던 관계였기 때문에 관련된 테마주로서 같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그때 이제 테슬라 관련주 하면서 막 올라갔던 기업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네. 뭐 관련된 사업부터 해서 테슬라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까지도 막 테마주로 굉장히 좀 강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인텔과 엮여져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수급이 붙어주는 그런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텔과 관련된 종목들을 보는 것도 새로운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화진 차장님께는 이 인텔 얘기 말고 이제 SK 하이닉스에 대한 질문을 드려보고 싶거든요. 네. 오늘
그 전까지만 해도 반도체 투톱이 같이 잘 갔지만 이제는 조금 SK 하이닉스가 더 강하게 가고 삼성전자는 오늘도 쉬어가기도 했고요. 그리고 장중 하이닉스의 시총이 2,000조 원을 돌파하기도 했는데 이제 또 ADR 상장 이슈도 있잖아요. 네. 시총 역전 가능성 보고 계실까요? 지금 보니까 한 80조 차이가 남았네요. 남았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번 2분기 실적은 결국에는 LT의 장기 공급 계약의 차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 도는 거는 하이닉스가 한 4건 정도, 삼성전자가 한 2건 정도 장기 공급 계약이 좀 나올 가능성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일단 최근에 이제 젠슨왕 그 CEO와 얘기했던 게 2년치 장기 공급 계약이 나왔고, 네. 그러면 아마도 이번 2분기 때 선급금이 아마 연결 재무제표에 좀 반영될 가능성이 좀 굉장히 크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 ADR 상장이 결국 8월, 7월쯤에 어느 정도 예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스퀘어가 당연히 이제 주목을 받아왔던 거는 결국에 이제 자사주 매입 100조 얘기가 나왔었죠. 그게 여러 주주 친화적인 모멘텀이 나왔었고 원래 이건 주주총회 때가 얘기 안 나왔던 겁니다. 그게 이제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나왔던 게 2년 한걸음에 50%까지 주주 환원 정책을 얘기를 한다는 거고 그러면 해외 신주 발행을 통해서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을 한다는 거는 결국 SK 스퀘어 쪽으로 그 어느 정도 긍정적인 모멘텀이 가는 거고 하이닉스는 당연히 지금 이제 마이크론과 비교를 했을 때 네. ADR 상장을 하게 되면은 여러 이제 미국 쪽의 패시브 자금까지 유입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보다는 좀 더 빠르게 갈 텐데 근데 그에 대한 조건이 있겠죠. 네. 하이닉스의 성장. 우리가 지금 HBM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HBM4는 강노정 CEO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반기에 전체 HBM 매출에서 절반은 HBM4로 이게 어느 정도 가이던스를 얘기를 했습니다. 마진이 훨씬 크겠죠. 그러면 삼성전자보다 성장할 수 있는 마진이 더 빠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 게 HBF거든요. 이게 지금 샌디스코도 내년 상반기쯤에 양산이 있지만 하이닉스도 내년 상반기에 HBF 양산 수준이 있습니다. 여기에다 성장 모멘텀까지 붙어버리는 거죠. 그런 상황이라서 사실 지금 단기적으로는 아마 다음 주에 시장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는 시가총액이 26년 만에 바뀌느냐 라고 봤을 때는 조금 역사적인 날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총 역전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다음 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SK 하이닉스의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SK 하이닉스랑 스퀘어 중에는 뭘 더 매력적으로 보세요? 요즘에 SK 하이닉스 우선주라고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스퀘어를. 우선주랑 비슷하죠. 네. 중간 지주사고 실제 투자 회사이기도 하니까 결국에는 이번에 자사주 100조 얘기를 하면서 나왔던 게 ADR 상장이었죠. ADR 상장을 해서 막 그 뒤에 밑단이 붙어 있는 것이 결국에는 용산 팩 클러스터 쪽에 작은 조달을 하는 부분이었고 그만큼 이제 SK 스퀘어 쪽으로 분위기가 좀 더 이제 쏠린다고 했을 때 결국은 지금 지분이 20% 있을 겁니다. 20.15% 정도 지분이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자사주 100조에서 거의 한 20조 이상의 향후에 자사주 매입 효과를 좀 보여주고 거기다 이제 특별 배당금까지 좀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스퀘어가 분위기는 더 세게 움직일 수는 있다. 근데 나중에 오히려 그 상장 이후에 그 새로운 효과는 더 크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동성에는 조금은 유의하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강한 만큼 변동성은 좀 감안을 하자라고 스퀘어에 대해서 입장을 내주셨고 그렇다면 오늘 삼성전자는 좀 쉬어갔지만 삼성전기는 또 강했거든요. 요즘에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잖아요, 피비님. 그러면 이제 MLCC 관련해서는 패키징 기판의 초호화 국면까지 예상되는 상황인데 우리 MLCC에 좀 올라타는 전략 어떻게 보실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삼성전기 좋아 보이고요. 네. 이번에 뭐 판가 인상을 앞두고 있는 만큼 그런 부분들이 또 실적에 반영이 된다면은 더 긍정적인 흐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사실 MLCC라고 한다면은 기존에는 뭐 스마트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이 스마트폰과 대비를 했을 때 AI 가속기라던가 보드에 사용이 되는 양이 10배에서 20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런 MLCC에 대한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 MLCC 기업이라고 하면은 점유율 1위 기업이 있죠. 일본 쪽에서 무라타가 있습니다. 이 무라타가 24% 점유율을 갖고 있고 삼성전기가 18% 정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무라타에 투자를 하는 게 더 맞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AI 서버와 관련된 MLCC로 봤을 때 점유율이 이 두 기업이 비슷하거나 삼성전기가 우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중국하고 일본 간의
간의 관계가 조금 틀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만큼 희토류에 대한 규제까지 고려해 봤을 때 삼성전기가 반사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드는 만큼 저도 사실 삼성전기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고 고점을 찍고 있는 만큼 접근을 하시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지금 관점에서는 성장 가능성이 더 높은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눌렸을 때 접근하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MLCC 관련해서는 삼성전기 좀 눌림목에서 공략을 해보자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